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아침이죠. 오늘은 132회차 미나 씨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나 씨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 권향숙 선생님 한번 안내해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 ENC 교육문화에서 하는 저희 모토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나는 기적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다라는 개념으로 아침마다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단 지성의 힘, 습관의 힘, 낭독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다 같이 글로벌하게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글 읽으면 요 영어 부분을 선생님들이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목부터요. 나는 글로벌 리더이다. I'm a global leader to make to miracle. make I'm a global leader. 나는 기적을 만드는 글로벌 맞아요. 리더다. 네네, 제가 잘못했죠. 1. 집단 지성의 힘. The power of Of collective collective intelligence. intelligence. The power of 2. collective intelligence. 습관의 힘. The power of of habits. 3. 낭독의 힘. The power of of reading reading loud. 네. 그리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명언이 돼요. 영어랑 중국어로 된 명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오늘은 기회가 넘쳐난다입니다. 이거 한번 한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기회가 넘쳐난다. 오늘은 기회가 넘쳐난다. 영어로요. 영어 기회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그런데 선생님들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Today is full of opportunities. Today is full of opportunities. 네. 중국어로요. 중국어로 기회는 지회입니다. 이 빨간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밑에 이제 한글 읽으시면 되고요. 今天充满机会. 今天充满机会. 네, 잘하셨어요. 자, 저희는요, 이렇게 매일 아침에 영어, 중국어 낭독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은 책은 까이유, 한 잉글리시부터 이제, 그 성경의 잠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침 프로그램은 6시부터 오전 이제 9시 30분까지 있고, 오전에가 좀 바쁘신 선생님들은 오후에도 이렇게 저녁에도 10시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외국어 아니어도 낭독 독서 모임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제 독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매일 합니다. 엄마들도 하고 선생님들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똑같은 과목으로 아침, 저녁으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미영 강사님이신데요. 제가 되게 듣고 싶은 분야였어요. 오늘 강의가 기대가 되고요. 성격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우, 너무너무 이 새벽 6시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진짜 제일 강력한 게 매일 하는 거거든요. 정말 그 지속성이 탁월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와우, 엄마까지, 아이까지, 공부하는 엄마를 보는 아이들은, 와, 너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게. 네. 네. 와, 네,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화면 공유가 잘 됐으면 오케이 사인을 좀 보내주시면. 네, 좋습니다. 성격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와우. 아니, 어떻게 성격이 내가 아니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나만의 특징을 보일 수 있는 게 성격이고 그 상황에 맞는 감정을 느끼는 게 난데 왜 성격과 감정은 내가 아니라고 임미영은 얘기할까? 그런 의문점이 아마 드셨을 겁니다. 오늘은 좀 새롭게, 새로운 관점에서 왜 성격이 내가 아니고 감정이 내가 아닌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다시 진짜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7분. 저는 20분 내에 이 깊고 심오한 이야기를 끝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에 대한 개념을 볼 거고요. 두 번째, 성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과 성격 때문에 우리의 무의식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모션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라틴어에서는 이모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라틴어의 어원을 보면 이모션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영어를 잘하시니까. 저는 원래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개념 이해가 쉽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못하는 영어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도와주세요. 자, 이모션, 이는요, 접두사, 영어에서 이는 뭐뭐로부터, 뭐뭐의 바깥으로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 X가 그렇게 많이 쓰이죠. 근데 이 단어에서는 이가 그렇게 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뭐로부터 라는 것은 어딘가에 시발점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 맞죠? 네. 네. 어딘가로부터 원인이 발생했나 봐요. 근데 그 원인 때문에 또 무엇을 바깥으로 내보내네요. 그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남아있는 건 모션입니다. 동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옛날 과거 어떤 사건으로부터 내 마음이 자극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동요가 되어서 나에게 나도 모르게 어떤 동작이 나오는 게 감정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아, 감정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네이버에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감정이란 어떤 어떤 현상이나 현상이나 일에 일에 대하여 대하여 일어나는 일어나는 마음이나 마음이나 느끼는 느끼는 기분. 기분. 아하, 어떤 일만 있으면 발끈하네? 어떤 사건과 연루가 되면 무언가 모션을 취하는 거예요. 팔을 걷어붙인다거나, 막 가자미 눈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급발진이 일어난다거나, 아하, 감정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원인으로부터 무언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구나. 라는 것이 이모션입니다. 한자로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모션은 과거야? 현재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과거에 대한 현재의 반응인데요. 결론은 어디가 원인이라는 거죠? 이모션 자체가? 우리는 과거가. 그렇죠. 실제로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반응하고 있는 게 감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 한번 보면 느낄 감자의 뜻 정자입니다. 느낄 감을 또 한번 쪼개 볼게요. 윗동네 아랫동네로. 그래서 위를 보면 다 함자고요. 아래를 보면 마음 심자입니다. 요 다 함자 옆에 입구변을 쓰잖아요. 그러면 와 할 때 함성할 때 함자예요. 그러니까 다 함자가 이해가 되실까요? 다 함은 모두 다 all 전부 깡그리 쌍그리 이때 다예요. 그래서 다 함인데 마음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 이때의 다자는 감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감각으로 느끼는 마음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공포스러운 걸 보거나 눈으로 끔찍한 걸 볼 때 옛날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 눈을 감게 돼요. 또 소리에 예민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설거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대요. 그러는 순간 자기가 식은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래요. 왜 이러지? 남편은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느끼지? 감각으로 느낀 거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촉각으로 느낀 건데 거슬러 올라가서 저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 엄마 아빠가 싸우기 직전에 사인이 엄마가 그릇을 던지면서 그릇이 막 시끄럽게 부딪히면서 설거지를 하고 나면 엄마 아빠의 격투전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내가 공포스럽고 귀를 막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민하게 무언가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감각 중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감정, 느낄, 감자입니다. 그래서 감각으로 느끼는구나. 그러면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100% 상대를 똑같이 느끼게 공감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못 느끼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주관적인 영역이고요. 감각은 객관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감각과 감정을 함께 느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어떤 걸 느끼냐며 신체에 대한 변화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 한자에서 보여지는 오감각에 의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느낄 감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를 함께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첫 번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뭐였죠? 감각? 성격, 성격과 감정은 내가 감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이 나왔잖아요. 이미지에. 가면은 똑같이 성격이라는 말로 심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페르소나는 고대 배우들이 무대에서 쓰던 가면이에요. 가면 왜 쓰죠? 가면 무도회를 왜 하죠? 그냥 무도회를 하지 않고 가면 무도회를 왜 할까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다른 아닌 척, 다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면과 성격이 이코르 관계라면 성격은 왜 쓴다는 걸까요?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격이 내가 아니라는 게 조금은 더 감이 오실까요? 성격이 난 줄 알았는데 성격이 나를 감추기 위한 거였어? 그러면 진짜 나는 뭐라는 거지? 감춘 내가 성격이라면 거기로 한번 딱 집중을 하시면서 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격은 가면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격은 보통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개인을 특징 짓는 지속적이며 일관된 행동 양식입니다. 걘 참 부드러워. 참 사람이 차분하면서 자상하고 친절해.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쟤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말만 하면 그냥 죽자고 달겨들어. 정말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을 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특징이 되겠죠. 근데 그게 잠깐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에요. 볼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볼 때마다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은 각각의 성격을 나타내 보일까요? 성격은 가면인데 가면은 왜 쓰냐?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적응하기 위해서. 삶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성격을 가져오게 돼요. 근데 그 성격을 계속 우리는 똑같은 패턴이라는 걸 눈치채게 돼요. 그 사람의 일관된 어떤 특징, 그것을 묶어서 우리는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고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이미지를 봤더니 어떤 물건을 쓰다가 좀 헐거워지면 바로 잡아서 헐거움을 딱 꽉 바로잡아 주는 거. 그것을 우리는 픽스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은 고착, 고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픽세이션이라고 합니다.
픽세이션은 fix, 고정시키다 라는 거에 ate, 동사화 만드는 ate가 결합이 되고 마지막에는 명사형 전미사로 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은 픽스 됐나요? 그러면 일정이 픽스되면, 일정이 딱 고정되면 다시 번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격도 굳은 살처럼 너무 딱 고정이 되어 있어서 바꾸기가 영 힘이 들어요. 특히 40이 넘으면 그 사람에게 이런 버릇 좀 하지 마. 이것 좀 고쳐봐. 그런 것이 진짜 힘든 일이라고 해요. 나를 뜯어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것 가운데 변화시켜야 되는 것 중에 나를 변화시키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격과 같은 말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글로 고착입니다. 고는 굳을 고자, 착은 달라붙을 착이에요. 아주 굳은 살처럼 아주 두껍게 짝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성격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ixation, fix를 생각하시면 더 성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굳어진 것인지를 좀 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굳은 살처럼 고착화된 신념이 있어요. 굳은 살처럼 고정된 신념이 있어요. 그거를 때로는 선입견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내가 믿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 원래 그래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원래 그래 어쩔래 이러면 뭐 더 이상의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있고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성격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착화된 신념, 자아의 구조 속에 완전히 묶어버린 다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밖에서 바라볼 때는 감옥 같은 그런 고착화된 신념이 사고 패턴과 함께 감정 반응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고 패턴을 보면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거의 비슷해요. 이런 문제, A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A-로 대응하고 B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B-로 대응하는 그 패턴이 늘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이코르 고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착은 역동적일까요? 유동적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성격은 너무 경직되어 있더라. 성격은 너무 고정적이더라. 그래서 누구나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도 자기 아집을 꺾을 수가 없고 자기 세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고착 같은 말 성격 같은 말 가면 이제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그 성격의 모든 반응들이, 감정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과거로부터. 무엇인가부터 왔어요. 분명한 뭔가 제공된 사건,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는 1번부터 9번까지 성격 유형을 나누는데요. 이 중에 가장 팔팔 끓는 번호가 있어요. 아주 다혈질에 가장 센 언니가 있거든요. 그게 8번이에요. 그래서 8번의 그 별명은 무엇이냐면 닉네임은 도전자입니다. 도전! 자,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거 포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 누군가가 아니요. 제 인생에 불가능은 없어요. 저 도전할게요. 저 도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벼랑 끝에 설 때 더 발동돼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내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할 때 해보겠습니다. 라고 탁 도전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냥 공평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저 때는 이때야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막 난리가 나요. 막 따지고 들고 본인 거 찾아가고 굉장히 몸을 불살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총대를 매기도 하고요. 자기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아주 파워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자예요. 근데 오늘 보았던 감정, 성격, 이 얘기로 한번 8번을 얘기해 볼게요. 이들은 왜 이렇게 나서고, 이들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에 막 핏대를 세우면서 싸워주고, 왜 이럴까? 어디로부터 온 걸까? 어디로부터 이 모션, 이 동작이 나온 걸까? 봤더니 어릴 때 너무 모욕당하고, 어릴 때 너무 이용당하고, 어릴 때 너무 처벌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몸집이 작아서 참지만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복수가 있었고요. 너무 어릴 때는 이런 환경에서 딱 생존의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강해야 해.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해. 그리고 나는 다 해내야 돼.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엄청 강한 척 그렇게 살아와요. 그래서 누가 말을 걸면 엄청 공격적이고요. 너무 사람이 세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해요. 근데 어린 시절을 봤더니 어떤 상처가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약자의 편에 서 있던 게 있어서 나는 약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빡 주고 눈을 부라리고 다리를 쩍 뻘하고 강한 척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어디서 연유되었냐? 어릴 적 상처로부터 왔고 내가 어릴 때 약해봤기 때문에 당해봤기 때문에 그 당하는 약자를 보고 소외된 소외계층을 볼 때 변호를 해줄 수밖에 없는 본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아실까요? 이들은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강한 게 난 줄 알았어요. 8번은. 근데 실제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나면 어릴 때 너무 아프고 힘들고 겁나고 그렇게 약했던 상처받았던 나였기 때문에 살고자 선택한 것이 강함을 선택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나는 약한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나는 감정이 없고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우게 되는 것이 성격과 감정은 내가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디스크나 MBTI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보여지는 행동 양식을 갖고 그 사람을 정의하고 그 사람이라고 동일시합니다. 근데 애니어그램은 저런 성격이 왜 나왔지? 지금 성인의 저 모습이 왜 있지? 그것을 갖고 역학적으로 과거로 올라가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애니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 무의식인데요. 무의식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의식하고 있는 부분이 퍼센테이지가 세상에나 고작 요것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의식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퍼센테이지로 따질 때는 의식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건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세 이전에 이미 고착된, 이미 굳은 살로 굳어진 그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감사를 선포하고 긍정 확언을 하고 계속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무의식을 갈아엎고 무의식을 다시 기경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꿈꾸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잠재의식은 너무 어둠이 잡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 포기해. 너 그거 다 실패했었잖아. 너네 집 식구들을 봐. 누가 잘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어둠으로 끌어내립니다. 근데 그 무의식을 갈아엎는 작업,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뇌가 마치 내가 꿈꾸는 걸 이룬 것 같은 그 착각을 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과 같은 말로 쓸 수 있는 건 잠재의식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건 자동화된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프로그래밍. 너무 오토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안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계속 포기하고 싶어지고, 나를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나를 비하하게 되고, 내 자존감을 계속 낮추는 환경 속으로 나를 계속 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끊어내야 되고, 정말 어릴 적의 내 모습, 가장 순수하고 손상되지 않은 원래의 나, 진짜 참 자아를 만나서 진짜 그게 나야 라고 계속 응원해줘야 됩니다. 근데 나 혼자 싸우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싸우는 아까 집단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나아가면 정말 눌려있던 나, 억압되어 있는 나, 그리고 속고 있는 나와 결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느끼는 움직임이구나. 이것은 너무 나에게 굳어졌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가면이구나. 그렇다면 진짜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는 내가 아니고 진짜 내가 원래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창조적인 형상으로 내가 회복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보여지는 나에 속지 말고 진짜 본질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찾아가야겠다. 그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진정한 나는 성격 너머에 있다. 성격은 내가 아니다. 라는 걸로 결론 맺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지금 썰은 본론 결론으로 정확하게 지금 머리에 지금 기록이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자, 우리 혹시 저기 강사님한테 질문 네.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게 우리 MBTI가 우리가 표면적인 나타나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의 유형을 16가지로 나눈다면 오늘 애니어그램은 그 출발이 그 내면 안에 무엇이 때문에 그렇게 된가를 이게 판단해서 지금 알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강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나 아무도 질문 없으세요?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MBTI가 네. 그거 성격 검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격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유형을 통해서 16가지 이제 성격이고 예. 지금 오늘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지금 강사님 하고 계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한자랑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 뭐 페르소나까지 다 해서도 결론을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 보니까 더 공감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톡방에 우리 강사님 계시죠? 우리 그 영어 중국어 네. 날개 만들기 네네. 바쁘셔서 자주 보시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 혹시 여러분들 질문 없으세요? 정유주 선생님 질문 있을 것 같은데 흔들흔들만 하지 마시고. 그 성격 검사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을 제가 진단할 수 있게끔 온라인 진단지를 우리 김순희 대표님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있구나,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영숙
이거 선생님 덕분에 한마디가 또 이렇게 그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누군가의 용기로 혜택받는 분들이 생겼네요. 그죠? 음. 저 그래서 질문이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감정이랑, 네. 성격이 내가 아니면은 무의식이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무의식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럼, 환경이 다 다르고, 어, 또 상처가 다르고, 그리고 똑같은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받는 깊이가 또 나의 기질적인 것 때문에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무의식을 나의 잠재된 그런 무의식을 찾아가는 과정은,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이제 유형별로 다 다른 부분이어가지고, 지금 뭐 유형별로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있지만, 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음, 음. 근데 제가 아까 8번의 예를 들었던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뭐라 그럴까? 좀 속된 말로 나댄다? 그리고 조금 더 미화되면 주도적인 리더십이 있고 변혁적인 리더십이 있는 분들은 좀 강성이 있잖아요. 강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본질은 약함이고 그 약함의 무의식 속에는 약함을 경험했던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또 새로운 거 알게 돼서,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강사님 그 무의식을 이끌어내는데 그 왜 아까 감사가 중요하다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혹시 이게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혹시 괜찮습니다. 크리스찬이신지 네, 궁금해서 크리스찬입니다. 네. 일단 예 저는 지금 우리 배운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복습을 좀 해야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네. 132회차 우리 미나 씨 임미영 강사님의 성격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내가 누구지 하는 이런 이게 질문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정말 때로는 이게 난 것 같고 아까 그거들 유형 아까 9개 보여주시는데도 나는 저기도 해당되는 것 같고 여기도 해당되는 것 같고 이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이렇게 알면서 모르고 지나왔던 나 자신을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시간 또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네요. 참 감사하고 우리 사진 찍고 우리 마치고요. 또 다음에 우리 질문 또 톡방에서 하고 강의 들은 그 소감 후기로 조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찍겠습니다. 네. 행복한 표정 무의식 무의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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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영어 네. 중국어 날개 만들기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영어 영어, 중국어 중국어, 날개 날개 만들기 만들기.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